여러분, 지금 바로 우편함 한번 열어보세요. 오늘 나눌 이야기는 Property Assessment Letter와 재산세 관련 이야기입니다. 꼭 내 집이 없더라도 내가 사고 싶은 집은 얼마로 평가됐을까? 이 동네의 트렌드는 어땠을까? 이런 궁금증으로 많은 분들이 이 어세스먼트 데이터를 직접 찾아보고 계시죠. 안녕하세요. 캐나다 위클리의 케빈입니다. 최근 부동산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고 주 정부와 시 정부의 중요한 세수인 재산세를 가늠할 수 있는 재산평가 보고서, 이 숫자들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레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Property Assessment Report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 Property Assessment Report를 받으시면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건데요. 오, 이번에는 내 집이 10%나 올랐네. 아이고, 이번에는 8%나 떨어졌네. 그런데 이런 단순한 오름과 내림, 이 이야기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실제 돈 그리고 재산세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프로퍼티 어세스먼트가 정확히 뭐냐면 이 재산평가 금액은 각 주 또는 시 정부가 매년 특정 기준일을 정해서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한 금액입니다. 대부분 매년 7월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1월에 이 어세스먼트 밸류를 받게 되는데요. 한국으로 치면 공시지가 또는 공시가격의 개념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어세스먼트 밸류는 실제 시장 가격이 아닙니다. 자, 이 금액은 지금 당장 시장에 내 부동산을 내놓으면 얼마에 팔릴까를 정확하게 반영한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평가 금액은 실제 우리가 레터를 받는 시점보다 대략 6개월에서 7개월 이전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에 어세스먼트 리포트를 받았다면 이 금액은 2025년 7월 시점의 가치입니다. 이미 반년 이상 지난 데이터라는 거죠. 지금은 대부분의 거래 정보가 공개되어 있고 시장 반응도 굉장히 빠릅니다. 예전에는 부동산 시장을 봄, 여름, 가을 등의 계절 단위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주 단위로 이야기를 해도 크게 흐름이 바뀌는 시대인 거죠. 자, 그래서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오르거나 혹은 내려가는 시기에는 체감 시세와 이 어세스먼트 밸류 사이에 괴리가 크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어세스먼트 밸류는 재산세를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해, 이 Property Assessment Report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재산세를 계산하는 기준값이라는 거죠. 자, 재산세를 더 많이 거두고 싶은 주 정부와 시 정부가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했다는 뜻도 되는데요. 물론 이 어세스먼트를 산정하는 방식 자체는 정해진 공식과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이루어지지만 실제 우리가 체감하는 실거래 시장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옆집은 얼마가 올랐는데 왜 나는 내려갔는가? 또는 실제 집값이랑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이런 일들이 흔하게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역별 또는 도시별 재산세 차이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2024년도 데이터를 기준으로 밴쿠버의 재산율은 0.29%, 캘거리는 0.65, 토론토는 0.75, 그리고 오타와는 1.19%입니다. 자, 참고로 캐나다에서 가장 재산세가 비싼 지역은 미국과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 온타리오의 수 세인트 메리라는 지역인데요. 무려 1.79%입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50만 불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해당 지역에 갖고 있다면 과연 재산세율이 반영된 금액은 얼마일까요? 자, 밴쿠버는 1,484불, 캘거리는 3,243불, 토론토는 3,576불이고 오타와는 5,978불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세율을 보였던 이 수 세인트 메리 지역에 1.79%의 세율이 적용되면 무려 8,946불입니다. 자, 이 정도면 믿기 힘들 정도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자, 여기다가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시로 들었던 이 50만 불 부동산을 10만 달러 다운페이와 40만 달러 몰기지로 구매했다면 실제 내가 직접 냈던 이 10만 달러 다운페이와 비추로 집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재산세 자체는 부동산 전체의 가치에서 금액이 산정되니, 예를 들어 재산세가 1%여서 5천 불이 발생했다면 실제 내 투자 원금 10만 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무려 5%의 부담과 세금이 발생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 내가 빌렸던 40만 불에 대한 몰기지 이자도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신다면 재산세를 조금 더 무겁게 꼭 포함해서 전체적인 자산을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 가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어세스먼트 밸류가 높다면 부동산의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고, 그럼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자, 간단한 재산세 계산 구조는 이렇습니다. 시에서 1년에 필요한 전체 예산을 정하고요. 해당 지역의 모든 부동산의 어세스먼트 금액을 전부 합칩니다. 그리고 각 부동산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세금을 부담하는 거죠. 즉, 나의 어세스먼트 밸류 대비 이 전체 어세스먼트의 합계, 이 비율이 핵심인 거죠.
자, 많은 분들이 어세스먼트가 오르면 재산세가 무조건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 집은 10%가 올랐는데 동네 평균 20%가 올랐다면 오히려 재산세는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내 집만 많이 올랐고 주변은 덜 올랐다면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커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역별 세율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인구 밀도에 큰 차이가 있는 대도시와 소도시 또는 상대적으로 가까운 지역에 있어도 행정 및 세수 구조가 많이 다른 도시들은 이 재산세에도 큰 차이가 있는데요.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 인구가 많은 지역인 밴쿠버는 개별 부동산의 어세스먼트 밸류가 높아도 재산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반대로 부동산 가격은 저렴하지만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들은 재산세가 더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자, 좋은 예가 BC주에 있는 서리라는 지역과 와이트락이라는 지역인데요. 이 두 도시는 사실 굉장히 가까운 지역입니다. 행정구역이 완벽하게 붙어있고 학교, 소방서, 경찰서 등등의 많은 공공서비스를 공유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지역인데 와이트락은 그레이터 밴쿠버 지역 안에서도 노스 밴쿠버 다음으로 높은 재산세율을 보이는 지역입니다. 반대로 서리는 지역도 크고 인구도 많고 집도 많습니다. 그래서 세수가 더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가구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재산세율이 낮습니다. 자, 간단하게 내가 낸 재산세는 어디로 가는지도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 지역과 시 구조에 따라서 다르지만 치안, 소방, 행정집행, 그리고 공원과 같은 공공기재를 관리하는 데 들어가고요. 또 도로와 교통을 관리하는 비용, 그리고 학교와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비용도 이 재산세로 해결되게 됩니다. 자,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시청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아주 자세한 브레이크다운이 있으니까요. 내가 낸 세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어세스먼트가 오르면 좋은 건가요? 제 개인적인 답변은 일단 집을 팔고 싶은 셀러에게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좋은 일은 결코 아닐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작년 어세스먼트가 80만 불이고 올해 어세스먼트가 88만 불로 나와서 10%가 올랐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매매를 준비하는 셀러 입장에서는 나의 집과 나의 동네가 밸류가 올랐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장기 보유 예정이고 특별히 팔 계획이 없는 홈오너에게는 결국 이 보유 비용, 재산세 부담만 늘어나는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드는 여러 가지 비용들 중에 몰게지, 스트라타피 같은 관리비, 그리고 재산세 등등, 그리고 메인테넌스 이런 비용들이 있는데요. 이 중 재산세는 일납이던 분납이던 큰 목돈이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체감 부담이 상당합니다. 자, 정부 차원의 Property Tax Deferral 프로그램이 있는 걸 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세금인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이 재산세는 몰기지 승인 시에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재산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매물이라면 잠재적인 바이어의 바잉 파워가 더 좋아집니다. 물론 바이어 입장에서는 재산세가 높게 형성된 매물을 저렴한 가격에 사면 좋겠지만요. 반대로 어세스먼트가 내려가면 재산세 줄겠네 라고 생각하죠. 이 역시 항상 맞는 말은 아닙니다. 자, 만약 내 집은 5% 내려갔지만 주변은 15%씩 내려갔다면 상대적으로 내 부담 비율은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 또는 시정부에서 걷어야 되는 전체 세금이 늘어난다면 내 부동산의 가치가 내려도 세금은 오를 수 있죠. 자,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세스먼트는 절대 금액보다 상대적인 비교값이 훨씬 중요한 거죠. 자, 이 어세스먼트 리포트를 받으시면 최소한 이 세 가지는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작년 대비 변동폭. 두 번째, 내 집 유형과 주변 평균을 비교.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 체감 시세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이 Property Assessment는 집값 자량용 수치도 아니고요. 공포를 느껴야 할 숫자도 아닙니다. 그저 재산세를 나누기 위한 기준점일 뿐입니다. 자, 숫자 하나에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객관적이고 상대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 주에도 재미있고 꼭 필요한 캐나다 부동산 몰기지 경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캐나다 위클리의 케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